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언제이신가요? 매일 아침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며 거울을 보지만 정작 내 얼굴에 어떤 세월이 새겨져 있는지, 남들에게 내 모습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는지를 깊이 있게 응시해 본 적은 드물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찍힌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없으신가요? 사진 속 내 표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둡거나 어딘가 모르게 심술궂어 보인다고 느껴져서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추하게 늙고 싶지 않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단순히 주름이 없고 피부가 팽팽한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참 곱게 늙었다. 저 어른에게서는 왠지 모를 기품이 느껴진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존경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투명해지거나 반대로 고집스럽고 대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젊은이들이 내 곁에 오기를 꺼려하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죠. 도대체 무엇이 사람을 귀하게 만들고 또 무엇이 사람을 천박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돈이 많으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명품 옷을 휘감으면 품격이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양복을 입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낡은 면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어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 그들의 외모와 태도에 숨겨진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고난 미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후천적인 노력과 마음가짐으로 만들어지는 외모에 새겨진 품격을 결정짓는 4가지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표정의 기술입니다. 둘째, 영혼의 울림을 전달하는 목소리와 말의 품격입니다. 셋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자세와 걸음걸이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단정함과 청결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나무처럼 연결되어 당신이라는 사람의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짧은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목욕탕 탈의실이나 혹은 등산로 입구의 벤치에서 마주친 두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분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말을 걸고 미소를 짓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큰 목소리로 떠들고 있지만 사람들은 슬금슬금 그분 곁을 피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과연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얼굴은 내가 살아온 이력서라는 사실을 깨닫고 표정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은 단순히 피부 관리를 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얼굴 근육은 참으로 정직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를 그대로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며 바위에 물기를 내듯이 우리의 감정은 얼굴 근육에 기를 냅니다. 평생 불평과 불만, 짜증을 달고 산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미간에는 깊은 내천자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입꼬리는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한 채 축 처져서 마치 뒤집어 놓은 초승달처럼 우울한 곡선을 그립니다. 눈매는 사나워져 있거나 항상 의심하는 듯 가늘게 뜨고 있어 보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습관이 만들어낸 조각품입니다. 반면에 평생 감사하고 웃으며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분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물론 그분들의 얼굴에도 주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의 방향이 다릅니다. 눈가에는 웃을 때 생기는 까치발 주름이 잡혀 있어 가만히 있어도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온화함을 줍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어 언제든 상대를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런 얼굴을 우리는 인자하다고 표현합니다. 인자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시술이나 화장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세월과 마음 공부가 합쳐져야만 드러나는 최고의 인테리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나 머리는 희끗하고 주름은 늘었지만 어떤 친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근사해 보이고 어떤 친구는 왠지 모르게 삶에 찌들어 보입니다. 김철수 씨는 현직에서 은퇴하고 꽤 많은 자산을 모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그가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 그의 표정은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미간을 찌푸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줄 때도 그는 무표정하거나 못마땅한 표정으로 컵을 바라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나는 대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오만과 불만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밥값을 내도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불편해합니다. 반면 이영애 씨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지만 모두가 그녀 곁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을 맞추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신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쓰여 있습니다. 그녀의 무표정은 차가운 석고상이 아니라 고요한 호수처럼 편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얼굴의 책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탄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얼굴 근육을 올리지 않으면 중력에 의해 모든 것이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처진 눈꺼풀, 처진 볼, 처진 입꼬리는 우리를 무기력하고 고집스러운 노인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시술을 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습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무표정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가? 나도 모르게 미간에 힘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확인하고 의식적으로 미간을 펴고 입꼬리를 귀 쪽으로 당겨 올리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근육도 훈련하면 기억합니다. 하루에 100번씩 짓는 미소는 그 어떤 보톡스보다 강력하게 당신의 인상을 귀인의 관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세상에 내미는 명함입니다. 그 명함에 심술과 고집을 새겨 넣을지, 온화와 지혜를 새겨 넣을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품격을 완성하는 목소리와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상은 시각적인 것에서 1차적으로 결정되지만 그 사람의 깊이와 품격은 청각적인 요소, 즉 목소리와 말투에서 최종적으로 판가름 납니다. 외모가 아무리 점잖고 말끔해도 입을 여는 순간 경박한 말투나 거친 욕설, 혹은 남을 배려하지 않는 큰 목소리가 튀어나온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는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나이 든 사람의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가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목소리의 톤이 변하기도 하고 청력이 약해지면서 본인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노화 탓으로 돌리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지하철에서, 식당에서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중년과 노년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과시이거나 누군가에 대한 험담 혹은 정치적인 주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소음이며 폭력입니다. 목소리의 크기는 곧 그 사람의 배려심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공간을 장악하려 할 때 그것은 권위가 아니라 무례가 됩니다. 또한 말의 속도와 여백도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마음이 급해서 말이 다다다다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남의 말을 끊고 내 말만 급하게 쏟아내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은 말과 말 사이에 쉼표를 둘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했을 때 곧바로 반사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생각한 뒤에 차분하게 대답하는 모습. 이 짧은 침묵의 순간에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구나라는 존중을 느낍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명절이나 지인들의 모임 자리를 생각해 봅시다. 박 부장님은 평생을 영업직에서 일하며 큰 목소리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모임에서 좌중을 압도하려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니, 그건 크게 아니고 라며 말을 자르고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빠르며 비속어도 간간히 섞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다물고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의 말에는 울림이 없고 소음만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자리에 있는 최 선생님은 다릅니다. 그는 주로 듣는 편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몸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적절한 때에 저런 정말 그랬겠군요. 참 대단합니다 같은 짧은 추임새를 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할 때는 낮고 차분한 톤으로 천천히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그의 말에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박 부장님의 큰 목소리는 흘려듣지만 최 선생님의 조용한 한마디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무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수를 줄이고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로 말의 속도를 늦추는 술로 이해 전략을 써야 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실수가 따릅니다.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거나 젊은 세대를 가르치려 들거나 남을 험담하는 내용이 채워지기 쉽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옛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웅변보다 더 큰 지혜를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말을 할 때는 마치 붓글씨를 쓰듯이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발음해 보십시오. 비속어나 유행어 대신 품위 있는 표준어와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해 보십시오. 죽겠네, 미치겠네 같은 말 대신 그럴 수 있지, 덕분입니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기적처럼 바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이 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올바른 자세와 걸음걸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세가 바르다라고 하면 학창시절 선생님께 혼나지 않기 위해 허리를 펴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자세와 걸음걸이는 단순한 신체적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언어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등이 굽고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신체적인 노화보다 마음의 노화가 먼저 자세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나는 늙었어, 세상이 귀찮아, 나 좀 알아줘 하는 마음이 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터벅터벅 걷게 됩니다. 이런 패배감과 무기력함이 서린 자세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은함을 느끼게 하거나 더 나아가 피하고 싶은 기운을 풍깁니다. 반대로 나이가 지긋함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펴고 걷는 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당당함, 자신감,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척추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걸음걸이 또한 중요합니다.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소리는 듣기 싫은 소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정신이 쇠약해졌음을 만천하에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발 뒤꿈치부터 닿게 하여 또박또박 걷는 걸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자세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제스처, 즉 몸짓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손짓 하나에도 여유와 배려가 묻어납니다. 무언가를 가리킬 때 검지 하나로 삿대질하듯 가리키는 것과 손바닥 전체를 펴서 부드럽게 가리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를 때 야, 어이 하며 손을 휘젓는 모습과 눈을 맞추고 가볍게 손을 들어 여기요라고 부르는 모습. 어느 쪽이 더 존경받을 어른의 모습입니까? 물건을 건네줄 때 툭 던지듯 주는 것과 두 손으로 공손하게 건네는 것. 이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봅시다. 지하철 아닙니다. 문이 열리고 빈자리가 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달려가 가방부터 던지고 털썩 주저앉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옆 사람에게 불편을 줍니다. 그분의 표정은 내 자리 내가 챙겼다는 승리감에 차 있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그 모습에서 연륜이나 지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생존 본능만 남은 삭막한 풍경일 뿐입니다. 반면 같은 지하철 안에서 단정하게 서 계시다가 자리가 나도 굳이 급하게 앉으려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앉게 되더라도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가방은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습니다. 옆 사람과 어깨가 닿지 않도록 배려하며 앉아있는 그 뒷모습에서는 마치 고고한 소나무 같은 기품이 느껴집니다. 이런 분에게는 젊은이들도 저절로 자리를 양보하고 싶어집니다. 존경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모습에서 우러나와 상대가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깨가 굽으면 마음도 굽습니다. 가슴이 닫히면 소통의 문도 닫힙니다. 지금 당장 허리를 펴십시오. 정수리가 하늘을 향해 당겨진다는 느낌으로 목을 길게 빼십시오. 그리고 걸을 때는 내 발바닥이 대지와 입맞춤하듯 경쾌하고 단단하게 걸으십시오. 당신의 당당한 체형 퍼지크이 당신의 정신 스피릿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자세가 바뀌면 호흡이 깊어지고 호흡이 깊어지면 마음이 차분해지며 마음이 차분해지면 비로소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로운 자태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노년의 품격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단정함과 청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 꾸미기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본다고 편한 게 최고지라며 며칠째 같은 옷을 입거나 머리 손질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검소함이나 수수함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방임이며 더 심하게 말하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민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에서 청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조건입니다. 슬프지만 인정해야 할 생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어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이것은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가 싫다고 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보다 더 자주 씻고 속옷과 겉옷을 자주 갈아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위생의 문제를 넘어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옷차림 또한 중요합니다. 비싼 명품 브랜드나 유행하는 화려한 옷을 입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지나치게 화려한 로고가 박힌 옷이나 몸에 맞지 않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진짜 멋쟁이 노인들은 단정함 니튼 옷을 무기로 삼습니다. 색이 바래지 않고 목이 늘어나지 않은 깨끗한 셔츠, 자신의 체형에 잘 맞게 수선된 바지, 먼지가 묻지 않은 구두나 깨끗한 운동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패션입니다.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 정리되지 않은 눈썹, 길고 때가 낀 손톱은 그 사람의 삶이 무질서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반면 흰머리라도 깔끔하게 빗어 넘기고 손톱을 짧고 깨끗하게 깎은 손은 그 자체로 신뢰감을 줍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면 두 부류의 어르신들이 확연히 구분됩니다. 한 분은 며칠째 감지 않은 떡진 머리에 무릎이 튀어나온 트레이닝복을 입고 발 뒤꿈치를 구겨 신은 신발을 끌고 다닙니다. 그분 곁에 가면 퀴퀴한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그분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말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외모가 주는 불쾌감이 말의 내용을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어르신은 옷은 낡았지만 다림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재킷의 단추는 채워져 있고 셔츠 깃은 깨끗합니다. 은은한 비누 향기나 자극적이지 않은 스킨 향이 납니다. 이런 분이 곁에 오면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젊은이들도 어르신, 오늘 참 멋지십니다라며 말을 건네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분들은 외출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다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겠다는 자기 존중의 의식입니다. 나를 가꾸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행위이자
나를 만나는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해야 남도 나를 귀하게 대접합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면서 남들이 나를 존경해 주길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너무 낡고 늘어난 옷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외출할 때는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으십시오. 그 옷이 날개가 되어 여러분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존경받는 사람들의 외모와 태도에 숨겨진 4가지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얼굴 근육을 훈련하여 온화한 미소를 짓는 표정의 기술. 둘째, 경청과 침묵을 통해 언어의 무게를 더하는 말의 품격. 셋째,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 자세의 미학. 넷째, 청결함과 단정함으로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는 옷차림. 이 4가지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구체적인 습관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늙어서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고 할 때 보통 돈이나 건강만을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력과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고 건강해도 사람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노인이 된다면 그 노후가 과연 행복할까요? 진정한 노후의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환영받고 존중받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육체를 낡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깊고 그윽하게 만들 기회도 줍니다. 마치 오래된 와인이 더 깊은 향을 내고 오래된 악기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말입니다. 당신은 어떤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지나가던 아이가 보고 겁을 먹는 무서운 노인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풍경 같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그리고 당신이 오늘 짓는 표정과 내뱉는 말 한마디가 10년 후 당신이 앉아있을 자리를 결정합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연습,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덜 말하는 인내, 허리를 펴고 걷는 의지, 그리고 나를 단정히 하는 부지런함이 쌓여서 어느새 당신의 뼈와 살의 기품이라는 무늬를 새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노후가 향기로운 꽃나무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근사한 어른이 되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품격 있는 내일을 응원합니다.